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면서 한바탕 휩쓸고 간 뒤에 검찰이 1차 수사를 사실상 마쳤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다음 주 윤관석, 이성만 두 사람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표결로 붙여집니다. 자, 공부 잘하시는 뉴스터디 시청자분들, 우리가 검찰이 어떻게 수사했는지 안 살펴볼 수가 없겠죠?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다음 주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자,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에 대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습니다. 이 표결에 따라서 이 두 사람이 구속이 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 뉴스터디 시간에 이 녹취록 내용을 가지고 스토리를 한번 짜 맞춰봤는데, 자, 검찰이요 1차 수사를 끝냈습니다. 제가 1차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직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 큰 틀, 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의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딘지 이 개요가 다 수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왜? 이 두 사람의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청구됐기 때문이죠. 그 내용을 제가 쫙 읽어봤더니요, 그때 제가 녹취록으로 쫙 맞췄던 내용, 의문점이 싹 풀렸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들 주인공, 핵심 5인방의 역할부터 싹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5명인데 국회의원은 윤관석, 이성만인데 이성만 의원은 저 뒤에 붙여놨죠. 핵심에서 약간 비껴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윤관석 의원이 좌장입니다. 좌장. 자, 돈봉투를 뿌리는 걸 기획하고 이 뿌리는 역할을 하는 그 모든 총괄 역할을 윤관석 의원이 했다. 자, 이건 하나 짚고 넘어가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검찰이 수사한 내용이에요. 진실은 아닙니다. 아직 재판 과정을 통해서 진실을 가려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 다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자, 다는 아닙니다.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건 윤관석 의원이 좌장이고요. 이 강내구, 당시에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조직 총괄 역할입니다. 당시에 송영길 전당대회 캠프에서 직함이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 한국수자원 상임감사, 공사 상임감사, 그러니까 공무원이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경선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함은 없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직 총괄했다는 거예요. 왜냐? 3년 전에, 이때 지금 문제가 되는 건 2021년 전당대회인데 송영길 전 대표가 2018년도에도 전당대회에 나갔었거든요.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 조직 총괄본부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강내구 감사입니다. 자, 그러면 2021년도에 공식적인 조직 총괄본부장이 바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인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 2021년 전당대회 때 역할은 행동대장이에요. 이 두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선거 관리를 실행하는 행동대장이고요. 박 부자관, 이분도 기억을 하셔야죠. 자, 송영길 전 대표의 당시 의원실 보좌관이었는데 안방 살림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수입, 지출, 경선 캠프에 들어온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안방 살림. 그러면서 선거 캠프를 이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보좌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성만 의원은요, 그냥 조력자라고 제가 적겠습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조력자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 윤관석 의원은 어쩔 수 없이 과결하더라도 이성만 의원은 부결시켜도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당내에서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건 지켜보도록 하고요. 이들 5명 기억이 이제 나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의문점은 이거였죠. 왜? 대체 왜 위험을 무릅쓰고 돈봉투를 뿌린 것일까? 검찰 수사 결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기감 때문이다. 자, 2021년 4월 28일이 D-Day예요. 이게 무슨 D-Day냐면 전국 대의원들이 투표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대의원. 자, 길게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당내 전당대회는 지금 대의원이 중요합니다. 당원조사나 여론조사보다 대의원이 훨씬 많은 표를 갖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재명 대표 친명계 쪽에서는 이 대의원제를 폐지하고 당원으로 전당대회든 모든 당내 선거를 하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당원들은 이제 친명계, 흔히 말하는 개딸들이 이제 힘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대의원제는
뭐냐면 국회의원이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근데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이 아직까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뽑았던 친문 출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대의원이 아니라 당원으로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대의원제 투표가 4월 28일이었어요. 1월부터 이제 선거가 불이 붙거든요. 그때 대의원 지지율 조사했을 때만 해더라요. 보면 1위 51.8% 송영길 후보, 다른 후보가 24%. 그러니까 뭐 거의 더블입니다. 더블. 그죠? 이때만 해도 여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게 좁혀지기 시작합니다. 자, 4월 24일에 이정근 전 부총장이 이제 보고를 했는데, 자, 윤관석 의원에게 4월 23일 조사에 따르면 송영길 후보가 1위예요. 여전히 1위인데 40.5%, 한 10%포인트가량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다른 후보들이 이제 좀 치고 올라오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더블에서 한 12%포인트 정도로 이제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 내용이 좋지 않다고 보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송영길 후보의 이 강세 지역이 국회의원을 인천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강세고 또 고향이 호남이에요. 광주, 전남 이쪽에서 이제 강세인데 추세를 보니까 막 전북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광주 같은 경우는 1위는 1위인데 근소한 1위. 그러니까 크게 앞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강원과 충남 같은 경우에는 3명 중에 3위로 밀렸다. 이게 지금 너무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자, 이때가 이제 5일 전이에요. 그런데 이틀 전, 그러니까 4월 26일 조사에 따르면 어떻게 보고가 왔냐면, 이건 구체적인 수치가 이 체포 동의안 내용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요게 6%포인트 차까지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서울, 경기 이쪽은 대의원 숫자도 많잖아요. 근데 서울, 경기, 전북, 대구에서 2등으로 밀렸다라는 조사가 올라옵니다. 이러다간 역전을 당할 수 있겠다라는 보고가 올라와요. 이게 언제냐고요? 이틀 전에. 4월 28일인데 4월 26일에. 결과적으로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났었죠? 와, 0.59%포인트 차로 송영길 후보가 당선이 됐으니까 점점 좁혀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람들은 더 피부로 느꼈겠죠. 거기다가 윤관석 의원이 결정적인 제보를 듣습니다. 자, 무슨 제보냐면 경쟁 후보 캠프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돈을 살포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와요.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뒤집히겠구나. 그래서 돈 봉투를 뿌리게 됐다라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뿌렸다는 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당대회가 이제 대의원 투표가 시작된 게 4월 28일이에요. 자, 긴박했던 일주일 알아볼 텐데, 자, 그 전에, 자, 이 선거는 1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윤관석 의원은 뭘 하냐면 매주 수요일마다 여의도 국회 앞에 있는 빌딩에 이제 캠프 사무실을 마련하는데 매주 수요일마다 국회의원들을 불러놓고 조찬 모임을 가집니다. 거긴 누가 오느냐? 송영길 후보가 옵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지지하는 의원들 와서 같이 선거 논의도 하고 돌아가는 판세 얘기하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의 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강내구 이정근은요, 국회의원 말고도 이제 선거를 치를 때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원외, 그러니까 현역 의원 말고 지역위원장, 그리고 시의원, 도의원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조직본부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국회의원 회의는 윤관석 의원이, 그 밑에 조직회의는 이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내부에서 다시 모입니다. 내부 사람들끼리, 핵심 멤버들끼리 모여요. 거기 멤버가 윤관석, 강내구, 이정근, 그리고 박 보좌관, 이렇게 모여서 이 기획회의에서 모든 실무 결정이 마련되는 겁니다. 선거 전략, 그럼 앞으로 선거 캠페인 어떻게 진행을 할지, 다른 후보 동향은 어떤지, 이런 것들 다 여기서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당연히 송영길 후보에게 보고가 되겠죠.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선거가 일주일 남은 4월 21일이 온 겁니다. 자, 윤관석 의원이요,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이런 오더를 내립니다. 자, 이거를 다 돌려라. 뭐라고 돌리냐면 의원들에게는, 현역 의원들에게는 대의원들에게 송영길 지지 이제 하라고 오더를 내리라. 자, 이제 딱 행동 시작이에요. 일주일 남았으니까. 자,
지방 의원들은 권리당원들에게 연락을 돌리고 이 내용을 모든 의원들에게 알리라. 이걸 누구에게 얘기했다고요? 이정근 당시 조직총괄본부장. 자, 이정근 전 부총장에게 얘기를 알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4월 23일에 이 내용을 조직본부 요청사항이다라고 해서 다 뿌려요. 자, 그러군. 이제 문제는 4월 24일인데 4월 24일에 윤관석 의원에게 이정근 전 부총장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있죠. 요거 12%포인트까지 좁혀들었다. 전국적으로 지금 위기다라는 보고를 언제 하냐면 4월 24일에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쯤에 윤관석 의원은 경쟁, 상대 후보 캠프에서 돈을 뿌리고 있다라는 정보를 들어요. 자, 이제 위기감이 있죠. 4월 24일에 보고를 들었다 그랬죠. 그날 오후 곧바로 강내구 감사에게 전화를 겁니다. 뭐라고 하느냐? 우리 쪽 상황이 불안하다. 야, 마지막으로 우리도 의원들에게 돈을 좀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박 보좌관과 상의를 해라. 이걸 누구한테 전화를 했다고요? 자, 강내구 감사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캠프의 안방 살림을 다 박 보좌관이 하고 있다고요. 나도 박 보좌관한테 전화를 할 테니 너도 박 보좌관에게 전화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다음 날인 4월 25일 강내구 감사가 박 보좌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관석이 형이 이제 윤관석 의원이죠. 관석이 형에게 자금을 좀 마련해 주세요. 자, 그리고 4월 26일 오후 4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 긴급 회의를 차 모입니다. 참석자가 윤관석, 이정근, 강내구 그리고 일부 현역 의원들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모이냐면요. 당시에 외통위원장이 송영길 전 대표였어요. 그러니까 외통위원장실 바로 옆에 외통위 회의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내부적으로 모이기가 가장 편했던 거죠. 여기서 돈을 뿌리자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자, 강내구 의원이 박 보좌관에게 전화를 겁니다. 자, 여기 이 회의에서 돈 이제 주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돈을 마련해 주세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300만 원 봉투 10개를 마련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 날 4월 27일 박 보좌관은요 이정근 부총장에게 캠프 사무실에서 300만 원 봉투 10개를 줍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이정근 부총장이 윤관석 의원에게 요런 비닐봉지에 이게 돈 봉투 10개 담아서 요렇게 건네줍니다. 4월 27일이면 이제 D-Day 하루 전날 저녁에 준 거예요. 자, 그럼 D-Day가 밝았습니다. 그날 오전 또 모입니다. 어디서? 그때 보였던 외통위 회의실에서. 이번엔 누구? 윤관석 의원이 민주당 현역 의원들과 함께 회의를 가지면서 돈 봉투 10개를 줍니다. 그런데 돌발 변수가 생겨요. 자, 윤관석 의원의 머릿속에는 이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정작 안 오고 다른 사람이 와서 돈을 받아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강내구 감사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야, 현금 더 줘야겠다. 내가 오늘 안 온 사람 이 의원회관 가서 더 줘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강내구 감사는 바로 박 보좌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더 마련해 줘야겠다. 자, 이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4월 28일 그날 바로 박 보좌관은요 돈을 추가로 더 마련해서 이걸 똑같이 이정근 부총장에게 주고 이정근 부총장이 경선 캠프 사무실에서 윤관석 의원에게 건네줍니다. 검찰은요 이 건네준 시간을 정확하게 특정합니다. 언제? 18시 35분에 윤관석 의원에게 건넸다. 자, 4월 29일 이때 D-Day이긴 하지만 하루에 투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투표는 며칠 동안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4월 29일 윤관석 의원이 이 받은 돈을 의원들에게 건넸다. 이번엔 어디서?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추가로 3천만 원, 300만 원 봉투 10개를 뿌렸다라는 게 검찰의 수사 내용입니다. 이성만 의원이 지금까지 등장을 하지 않았죠. 제가 처음에 조력자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그런 표현을 썼냐면
이 전당대 돈봉투가 뿌려지는 과정에서 이성만 의원의 역할은 현재 검찰 수사 결과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300만 원을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지금 지목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성만 의원이 뿌린 건 뭐냐? 그 한 달 전에 3월에 그때도 한창 경선 준비를 할 때죠. 실무 역할을 하는 강내구, 이정근 이 두 사람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3월에 한 차례 100만 원 그리고 조직본부에 쓰라고 1000만 원 총 1100만 원을 건넸다라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자, 지금 이 두 사람은요. 검찰이 구속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회에 체포 동의안 요구서를 보내놓은 상태고 다음 주에 결정이 됩니다. 이 두 사람은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예요. 지금 뭐냐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입니다. 여기서 법에서 정한 방법은 뭐냐면 송영길 경선 캠프도 후원회를 마련했어요. 그러니까 후원회에 공식적으로 후원금으로 내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뿌린 그 6천만 원은 후원회를 통해서 나간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게 검찰 수사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 두 사람이 과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처리가 될 거냐 이게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지금 체포동의안 처리 표결 올라왔다가 어떻게 됐죠? 부결 결론이 났습니다. 자, 이들처럼 민주당이 부결시킬 거냐? 자, 그 키는 또 이 사람이 지고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요. 다음 주에 국회에 와서 이 두 사람의 구속이 필요한 이유를 낭독을 할 겁니다. 이 두 사람 때도 그랬으니까요. 한동훈 장관이 읽을 이들이 구속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체포동의안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동행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